트럼프가 방금 유럽을 혼란에 빠뜨리며 대륙의 정치, 에너지, 안보의 중심에 이미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29일 수요일, 이번 위기는 더 이상 중동의 먼 분쟁이 아니라 유럽, 정부, 기업, 소비자, 그리고 나토 자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곧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셔야 계속해서 실시간 정보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최고의 저널리즘 품질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기준, 밀손 알비스 뉴스. 압박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통로는 세계 에너지 무역에서 가장 민감한 항로 중 하나로 3월 초부터 사실상 거의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유럽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려 했고 미국의 작전에 정면으로 참여하는 것을 피했으며 트럼프가 원했던 지지를 주는 것도 피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마치 정신적인 문제인 것처럼 다루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이란과의 전쟁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마비로 인해 연료와 비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해 각국 정부가 더 많은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농업, 어업, 철도, 도로, 해상 운송 기업들은 비용 증가분의 최대 7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당 한도는 5만 유로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브뤼셀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제의 기본적인 부문을 지키기 위해 블록이 자체 규정에 예외를 두어야 할 때 이는 압박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손실로 이어졌다는 신호입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유럽 정부들은 이미 연료세 인하와 기타 조치에 130억 유로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의 상당 부분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두문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유럽은 많은 돈을 빠르게 쓰고 있지만 아직 그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고 경고했고 유럽은 이 항로에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의존합니다. 선박 운항이 중단되고 보험료가 오르고 공급업체가 물러서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일반 시민들은 슈퍼마켓, 교통, 그리고 기업의 비용에서 그 영향을 직접 느끼게 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란에게 합의를 받아들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해당 통신사가 인용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보좌관들에게 이란 항구의 장기 봉쇄에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전략은 강경하지만 분명한 정치적 논리가 있습니다. 즉, 즉각적으로 더 큰 군사적 충돌로 치닫지 않으면서 이란 경제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테헤란은 저항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경로를 사용해 압박을 견딜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수치는 균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이터가 인용한 이란 학생 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이란 화폐는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에 끝난 이란 달의 인플레이션은 65.8%에 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들이 대외적으로는 강인함을 내세우려 해도 내부적으로 정권을 갉아먹는 압박입니다. 이게 뭘까요? 프랑스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단결된 이미지를 보여야 할 북대서양 조약기구조차도 최근 매년 정상회담을 개최하던 관행을 줄이거나 아예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의 취재를 바탕으로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이런 변화는 부분적으로 트럼프와의 긴장된 만남을 피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서방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동맹이 외교적 관행을 바꿀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직접적인 압박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럽의 이미지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토는 집단 방위의 약속 위에 세워졌지만 이제 회원국들은 누가 비용을 내고 누가 행동하며 누가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에 대해 논쟁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동맹국, 특히 걸프 지역 위기에서 더 많은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럽 정부들은 미국의 보호를 원하고 에너지 안정을 원하며 통로가 열려있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정치적 자본과 실질적인 힘을 내놓아야 할 때가 되면 주저합니다. 독일에서는 이 위기가 공개적인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도널드 트럼프와의 관계가 여전히 좋다고 말하려 했지만 전쟁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그는 독일과 유럽이 위기의 여파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으며 여기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도 포함되어 있어 에너지 공급과 실업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가 프리드리히 메르츠를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독일 총리가 이란이 미국 관리들을 파키스탄에서 성과 없는 협상에 끌어들여 미국을 모욕하고 있다고 말한 뒤에 나온 반응입니다. 메르츠의 발언은 유럽의 불안감을 드러내며 좋지 않은 반응을 불렀습니다. 독일 지도부는 테헤란에 대한 압박을 명확히 지지하는 대신 미국의 전략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독일도 이번 위기의 큰 경제적 피해자입니다. 로이터가 인용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유로존의 경제 심리는 4월에 3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지표는 96.6에서 93포인트로 하락했고 서비스 부문의 신뢰도는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도 다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로이터가 언급한 기대치는 4월 2.6%에서 2.9%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중앙은행에게는 이 상승세가 최악의 시기에 찾아온 것입니다. 성장률은 약하고 에너지 가격은 압박을 받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미 새로운 가격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잘 알려진 함정 앞에 서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취약한 경제가 압박받고 올리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집니다. 영국에서 키어 스타머도 부담을 느낍니다. 다우닝가에서는 3월에 스타머와 트럼프가 전화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이 예외적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화는 문제가 전환점을 맞았음을 보여줍니다. 런던은 트럼프의 전략에서 정치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할 수는 있지만 경제적 영향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석유 가격이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고 에너지가 부족해질 위협이 있다면 영국 정부는 국내에서 입지가 좁아집니다. 이런 상황이 트럼프가 판에서 더 강하게 등장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트럼프는 유럽에 압박을 가하는데 그 이유는 유럽 대륙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이점은 워싱턴은 이 필요성을 이란에 대한 압박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반면 일부 유럽인들은 위기의 근원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단지 그 영향만 완화하기를 원한다는 점입니다. 트럼프에게 이것은 약함입니다. 유럽 정부들에게는 이것이 사태 악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제로는 유럽이 안정성을 원하면서도 그 안정성에 대한 정치적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너지 위기와 워싱턴과의 긴장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듯 중국 또한 유럽의 취약함을 파고들었습니다. 베이징은 유럽에서 생산된 기술과 제품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산업 가속화법으로 알려진 유럽연합의 산업계획을 비판했습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 제안이 외국인 투자의 장벽을 만들고 제도적 차별을 초래한다고 비난했으며 대화로 교착 상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응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것이 유럽의 분출이 가진 또 다른 면입니다. 유럽연합은 청정기술, 자동차,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와 같은 전략적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유럽이 자국 산업을 강화하려고 하면 베이징으로부터 경제적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깊은 취약성을 보여줍니다. 유럽은 수년 동안 너무 안락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들여오는 취약한 에너지 공급, 외부 공급망에 의존하는 산업, 그리고 미국의 안보 우산에 의존하는 안보. 이제 세 가지 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많은 유럽 지도자들이 인정하기 전에 이 불균형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생산 확대와 경제적 경계 통제 강화, 그리고 적대적 정권에 대한 더 강한 맞대응을 밀어붙입니다. 유럽은 여전히 값싼 에너지, 자유무역, 그리고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의존하는 모델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세계가 불안정해질 때 이 모델은 현실과 충돌하게 됩니다. 이란과의 위기는 이 모든 것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란 정권은 호르무즈 해협을 경제적 무기로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럽이 자율적으로 산업 기반을 재건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내부 정치적 충돌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은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압박을 협상 도구로 바꾸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점은 유럽이 주도하지 못하고 반응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가격에는 보조금으로 대응하고 중국의 압박에는 대화라는 말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에는 공개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줄이려 하며 대응하고 이란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충격을 견디려 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이라는 단어가 강하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거리가 모두 붕괴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요. 하지만 대륙의 핵심 결전들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위기 앞에서 뒤처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실은 명확합니다. 트럼프는 유럽을 그동안 피하려 했던 선택 앞에 세웠습니다. 혹은 이란에 대한 압박을 분명하게 지지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비용을 감수하거나 아니면 자국 경제를 내부에서부터 타격하는 에너지 위기의 대가를 계속 치르는 것입니다. 이 사태는 호르무즈에서 시작해 워싱턴을 거쳤습니다. 브뤼셀, 베를린, 런던까지 닿았고 이제 전쟁과 거리를 두고 싶어 했던 유럽의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전쟁이 이미 자기 경제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영상에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을 확인해 밀선 알베스 뉴스 커뮤니티와 더 활발히 소통해보세요.